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보물지도. 네, 저희가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제가 이걸 안 물어봤더라고요. 두 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혈액형.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봐온 두 분을 제가 짐작하건대 맞춰보세요. 정인욱 씨는 B형입니다. 나도 B형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권경환 씨는 AB형입니다. 그건 저는 동감합니다. 네, 제가 맞췄나요? 저는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저는 AB형입니다. 역시. 네. 별로 놀랍지도 않아. AB형이 B형. 천재라고 하니까. 저는 아닌데요? 뭐예요? 아니, O형. 맞아요. O형이에요? 네. 향원 씨는 A형. A형 같아요? 넌 AB형. 같아요? 네. 두 분 다 B형. 틀리셨습니다. 야, 끝까지 틀리셨네요. 네. B형이라고요? 전 O형이에요. O형이라고요? 네. 에이. A? 나랑 같다고? 그것도 기분 나쁘네. 네, 양쪽에 O형, 네. 중간에 AB형 이렇게 있네요.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멀리서 한심해하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혈액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하는 눈빛을 보내오고 계시는 오늘의 선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들으셨겠지만 혈액형 맞추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쯤에서 또 갑자기 맞추고 싶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장님을 또 뵀으니까 네. 혈액형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선장님의 혈액형? 저는 제가 보기에는 B형에 한 표 하겠습니다. 인옥 씨는요? 저는 O형. B, O 하셨으니까 저는 A, B 가겠습니다. 그냥 막 찍으시네. 아니 혈액형을 찍지 말고 네. 한번 만나셨으니까 그 느낌으로 말씀하셔야지. 아. 찍지 마시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개인적인 그냥 전 네. 느낌으로는 그 O형 냄새가 나세요. O형의 향기가 있잖아요. O형. 정답은 O형. 오, 속이 좋네요. 같은 피, 같은 피. 내가 맞췄어. 아니, 다 O형이에요. 어. 어쩐지 여기 냄새가 안 좋더라고. 냄새가 아, 그러면은 A형 전국에 있는 AB형 분들 난리 나십니다. 여기 A형. 특히나 더 안 좋더라고. AB형은 천재. 그 옛날 그 뭐냐 천재 아닌 바보라고. 보통 뭐 A형 독특한 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O형은 보통 뭐 활발하다, 성격 좋다. 성격 좋다, 어. 고집도 좀 쓰이다, 뭐 그렇게들 말하고 네.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그 혈액형으로 사람의 어떤 성격을 판단하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려면 이론이 되려면 실험에서 입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반복성이에요. 계속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느냐. 근데 이게 반복이 되지도 않고 유의미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재미로 믿음으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혈액형이 맞는데 비슷하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A형 같잖아. 저보고도 O형 같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듣고 믿고 싶은 거는 더 믿고 맞아. 좀 어긋나면 좀 무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저 O형 맞추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 지난번에 만났는데 뭐 좀 그런 거 같았어. 향기가 났어. 막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O형이 아니고 네. 다른 거 말했으면은 별로 그렇게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 자신도 그렇게 말하면 맞아 내가 그런 면이 있지 하는데 그거는 믿음이지. 그래서 네. 일단 그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유사과학. 유서가 성격이 강하고요. 네. 저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네. 일단 생물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 정말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알아보면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장님과 함께하는 피의 이야기. 피바라가 되려나? 네. 오늘 제 빨갛게 되겠군요. 채널 돌아갈 것 같은데 정말이야. 네, 좋습니다.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피의 강의.
피를 얘기하기 전에요. 네. 일단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세포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개수라면 몇억 개겠지만 네. 이 종류로 하면 종류도 뭐 세포 수는 몇 조 개가 넘지만 네, 종류. 몇 쪽에 종류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한 200. 300. 받고 500더. 네. 지난번 첫 번째 항에서도 그랬고 우리 저 경환 선언은 네. 네. 앞으로 맨 먼저 말하게 하지 말아야겠어. 아. 정답 말해버리니까. 에이. 가져와. 네. 네, 맞습니다.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대략 한 200여 가지 세포로 돼 있어요. 오늘 촉이 잘 맞는다 오늘. 200여 가지. 뭐 대충 보면 뭐 피부, 뼈, 혈액도 세포고요. 여러 세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200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세포는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잘 압니다. 네, 바로 바로 저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난자입니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내가 있었으면 맞췄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없어서 못 맞췄어. 그럼 그 다음에 맞추겠네. 가장 작은 세포는 그러면 우리한테만 있는 거겠죠. 정작.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 맞추셨고 둘의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일단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크기를 말할 때 이게 정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챙이처럼 꼬리가 있어서 뭐 길이 이런 건 좀 의미가 없고 부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50 받고 50 더해서 한 100배 정도. 100배. 네. 저는 좀 많이 잡아서 한 4, 500. 4, 500. 더 가실래요? 이눅선호는 4, 500 받고 받고 500더. 500더. 그럼 1000 되는 거예요? 네. 네. 약 20만 배. 20만 분의 1. 야 이거 우리 부피가. 가깝지도 않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세포는 다 똑같은 DNA를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 거니까 난자도 세포 하나고 수정란도 세포 하나에서 출발을 해서 된 거거든요. 분열하고 분화해서 다 똑같은 유전자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포 모양이 다를까요? 똑같이 생기면 다른 한쪽은 죽으니까. 그 뭐라 그러지? 도플갱어. 도플갱어라서 기발하다. 기발하다. 만들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를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책이 있어요. 어떤 페이지를 피냐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있는 유전자도 책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각 세포마다 현재 펼쳐져 있는 정보, 즉 발현되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그 세포에 특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만 더 재밌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여의 세포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세포는? 수가 가장 많은. 네, 수가 가장 가장 수가 많은 세포는? 이거는 눈치로 좀 가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혈액형 얘기를 네, 했으니까 피와 관련된 네. 오. 적혈구 가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건 눈치로 맞췄다. 이거 진짜 눈치로 눈치가 맞췄다. 맞네요. 네, 적혈구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네. 적혈구가 제일 많잖아요. 네.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적혈구 이건- 개수. 개수. 대략. 이건 눈치로 맞추기 어렵네요. 이거 되게 많으니까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 질러봐. 한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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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00억. 저는 1조 2천 개 하겠습니다. 1조 2천 개. 네. 2천 개. 2천 개는 또 왜 붙인 거예요? 약간 1조보다 약간 미묘하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3조 가겠습니다. 3조. 네. 한 20에서 30조 개 정도 있습니다. 좀 더 물을 걸. 진짜 조금 많이 더 물을 걸. 물어요. 야. 네, 진짜 많네. 우리 몸 세포의 거의 한 7, 80%를 오. 차지하죠. 적혈구가. 그 기능을 생각하면 그럴만해요. 적혈구의 주 기능은 바로 산소. 산소 운반하고 이산화탄소 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음. 모든 세포가 다 그런데 적혈구도 수명이 있어요. 음. 적혈구는 보통 얼마 정도 살까요? 적혈구의 수명이요? 그럼 계속 태어나고 계속 죽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3시간. 3시간. 3시간 너무. 원래 아까 엄청 많았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많이 근데 그거, 죽었네. 그거 생각하셔야 돼. 3시간 만에 얘네가 파괴되면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면 그 만드느라고 30조 있다면서 그 중에 뭐 아니 계속 나오고 늘 30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2, 30조를. 죽고 태어나고가 그 반복으로. 유지. 12시간. 12시간. 2시간. 저는 3일 하겠습니다. 3일.
저는 3일보다는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주일은 살아야죠. 일주일. 네. 우리 저 인욱 선원이 앞에 12름 맞았어요. 어? 12시간이 아니고 12일. 120일 정도. 120일. 아, 나 별로 안 가까웠어요. 뭐라도 맞았다. 맞아. 뭐라고 120일 정도 사는데요. 한 4달 정도네요. 네. 적혈구가 만들어주는 곳은 뭐 어디 이식한다, 골수 이식, 골수?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활동하다가 파괴가 되는 곳은 이제 비장에서 파괴가 돼요. 근데 아까 저 20, 30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수명이 한 12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경원님이 수학을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수학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루에 얼마 정도 골수세포에서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 이거 계산하면 되네. 어떻게 계산하죠? 아니, 120일 주기 해가지고. 있고 개수 알잖아요. 그래. 빨리 브레인 보여줘. 30쪽에 어, 30쪽에 120일로 쪼개면 되겠네요. 그래. 그 내가 그렇죠. 공식은 줬다. 사실 이건 뭐 이야. 수학에 보였는데 암산 산수인데요. 하루에 한 2,000억 개 이상 네네네.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시간당 100억 개, 시간당 100억 개. 씩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청나게. 이거 다시 가져가. 이거 있어도 똑같네. 비교를 안 해? 똑같아. 그럼 정말 바쁘겠네요. 아.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적혈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적혈구잖아요. 네. 또 뭐가 있죠? 적혈구 말고 백혈구.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죠? 벽혈 혈소판. 혈소판이 있죠. 그러면 혈장? 혈장도 있어요. 야, 여기 굉장히 지금 다 나왔어요. 제가 명 하나만 설명드리고 만들어주세요. 혈장도 나왔어요. 뭔지 모르는데 이름은 기억나요. 혈장도 네. 나왔어요. 자, 적혈구의 기능을 말씀드렸고 백혈구의 기능이 뭐죠? 백혈구는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예. 일단 우리 면역이 최첨단에서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은 경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경호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대답이 너무 유아틱했나요? 싸우는 아니, 거. 아니 아주 좋습니다. 팍팍 꽂힙니다. 가슴에. 예. 그리고 혈소판의 기능이 뭐죠? 피를 응고시키는 거. 판때기로 막아주는 거. 예, 갑자기 피를 응고한다고 막 하시네. 예, 피를 굳게 해주죠. 네. 혈소판.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해 보면은 적혈구는 어떤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택배를 운반하는 것이고, 택배기사. 백혈구는 그런 거를 보호하는 경호원 역할을 해주고, 오. 경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혈소판은 그걸 수리 보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다 너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세 개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는 입자 세포잖아요. 네. 얘들을 혈구라고 그래요. 혈구들. 예. 셋 다 혈구네요. 혈구예요. 혈구는 혈액에 떠 있죠. 네. 그럼 혈액에는 혈구 말고 다른 뭐 비타민도 녹아 있고 여러 뭐 단백질도 있고 많은 게 녹아 있단 말이에요. 녹아 있는 액체 그게 아까 말씀하신 혈장. 그게 혈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누는데 이거 비유하면 미숫가루 물 아시죠? 네, 미숫가루. 하면 이렇게 설탕 타서 착 저어놓으면 맛있겠다. 예. 네. 그 가만 달달하죠. 예, 달달하죠. 놔두면은 미숫가루 그 가루는 좀 쭉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설탕은 물은 달게 녹아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가라앉는 미숫가루 혈구, 혈구들. 설탕물 혈장. 혈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고 혈액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적혈구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까 혈액형 얘기했잖아요. 네. 혈액형이 몇 가지 있죠? 네 네 가지요. 네 개. 가지. 뭐 다섯- 있죠? A, B, O, AB형. AB형. 8가지. 아니 더 있지. RH 마이너스까지 하면. 그렇죠. 그럼 8가지. 쩝. 왜 8가지죠?
RH 플러스 4가지, 마이너스 4가지 아닌가요? 정말 맞아요. 그렇게 내가 따지면 내가 좋다. 그 혈액형을 네. 결정하는 거 네. 뭘로 혈액형이 결정될까요? 피 검사를 하니까 피 검사를 하니까. 그렇죠. 혈액형은 피 검사로 결정이 되죠. 내가 봐서는 모르거든요. 피 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나누냐? 아니, 피를 뽑았을 때 이걸로 봐가지고 생긴 모양 보고 처음에 발견한 거는 본 게 맞는데, 자 우선 혈액형이 ABO 혈액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ABO.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자연스러우면 이게 원래 A, B, C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왜 A, B 다음에 C로 안 하고 왜 O로 했을까? O일까? C는 어감이 별로예요. 아. 그래서 C형이라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너 C형이지?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기분이 나쁜 거야. ABO 한국에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O형이 아니, 된 거죠. 우리가 말할 때 A, C형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그게 자, 아닐까요? AB는 뭔가 특질이 있는데 O형은 뭔가 뚜렷한 특징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O형 왜? 특징 있어요. 오형 지금 3명 막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지금. O형은 뭐라고요? A와 특징이 B에 없대요. A와 B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O에는 뭔가 없으니까 O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피디님 이거 미리 다 답 준 거예요? 이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발견된 게 190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의사 라슈타이너라는 사람이요. 이제 사람 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 다른 사람 피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관찰을 하다가 뭐 이 사람 피를 섞으면은 이렇게 엉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알죠.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네. 건데 엉기는 건데. 어떤 피는 이렇게 해서 엉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기는 걸 하다가 처음에는 이거 엉기네 A, 이거 엉기네 B. 세 번째는 C라고 했어요, 사실. 근데 C라고 한 거는 얘는 어떤 거하고도 안 엉기는 거야. 없네? 없네? 그래서 오네. 제가 독일어 발음은 잘 독일을 못하기 때문에 발음한테 모르겠는데 오네라는 게 영어로 without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C보다는 엉기지 않으니까 뭐 없네. 그래서 O형으로 한 거예요. 한글로도 없다. 이응. 뭔가 일부에서는 비어 있다는 그 의미. 말도 있어요. 이게 없다는 0, 알파벳 0에서 왔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핵심을 잡으셨어. 뭐가 없어. 정확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없느냐? 바로 항원이 없다는 거예요. 항원이? 있는데 저 여기 있는데요. 향원. 항원님. 항원입니다.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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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올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항원이 없다는 건데 항원이 뭐 요즘 하도 매운 얘기 많이 하니까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항원 정확히 말해서 적혈구에 뭐가 없는 거냐? O형은 적혈구가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당분으로 된 사슬이 이렇게 있어요. A형은 A형의 독특한 사슬이 있고 B형은 B형의 독특한 사슬이 있어요. O형은 그런 사슬이 없어요? 없어요. 오. 그러니까 항원이 없는 거지. AB형은 A와 B의 사슬을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B형이에요. 그러니까 O형은 사슬이 엉기지가 않는다. 없어요. 대한적십자사에 가면 항상 그 혹시 헌혈을 할 때 보면 저도 O형이니까 네. 또 그런 생각이 항상 보면 가장 부족한 혈액이 O형. O형이에요. 네. 왜 그런지 이유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알 것 어디 가서도 같습니다. 안 옮기니까 다 줄 수 있다. 아. 그렇죠. 그 말. O형은 범용 혈액이라고 불러요. 범용 혈액. 잘해요. 우리한테 잘해요. AB형은 받을 수만 있죠. 그러니까요. AB한테는 줄 수 있어. AB끼리는 주죠. 그냥 주지도 못하는. 억울하면 AB형. 억울하면 AB형 했어야지. 응. O형은 O형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O형은 O형밖에 못 받죠. 주는 건 다 줄 수 있지만. 너무 그래서 O형이 부족한 이유가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도 급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네. 물론 이제 수혈하기 전에 혈액형 검사를 해야겠지만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사람 살려야 되니까 네. O형부터 때리는 거예요. O형 범용 혈액을 넣기 때문에 항상 O형 혈액이 제일 부족하고, 근데 사실 이게 O형이라고 해서 다 범용 혈액이 될 수는 없어. 아까 우리 인욱 선원이 말한 것처럼 또 뭐가 있죠? RH 마이너스. RH. RH 마이너스형이 있잖아요. 예, 근데 RH 마이너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백인이 한 85%가 RH 플러스고요. 네. 뭐 15%나 마이너스가 있네요. 예, 그리고 흑인에서는 한 95%, 황인에서는 99.3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한국인은 RH 플러스가 99.9로 유독 높답니다. 거의 없네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RH 마이너스 비율이 상대로 적기 때문에 정말 드무네요. 그래서 가끔 왜 RH 마이너스 찾는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가끔 나올,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저는 오래전에는 많이 방송에서 나왔었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연락 가는 곳이 바로 미국 부대로 많이 연락 갔다고요. 미국 사람이 RH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15% 있으니까. 사실 R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아버지가 RH 플러스예요. 일반적인 RH 플러스죠. 근데 이제 엄마가 RH 마이너스예요. 근데 RH는 RH 플러스가 우성이에요. 네. 네, 우성인데요. 이제 아이 임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우성이니까 뭐 RH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죠. 네. RH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만약 아빠가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갖고 있으면은 RH 플러스도 RH 플러스고 네.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RH 플러스니까 네. 엄마는 당연히 RH 마이너스인 것이고. 근데 이제 아이가 임신이 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RH 플러스예요, 이제.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어쨌거나 이제 상처가 좀 나잖아요. 출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이의 피가 엄마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엄마 RH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RH 플러스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엄마 피에서는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네. 왜 예방 백신 맞으면 항체 생기는 것처럼 네. 항체가 생기겠죠. 네. 자, 첫 번째 애는 괜찮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아이가 또 RH 플러스야. 임신하면은 엄마 태아는 엄마의 혈액을 받으면서 뱃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혈액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 항체가 만들어졌죠. 어떡해.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겠죠? 그 아기의 혈액에서 적혈구가 공격을 받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애가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미리 알게 되면 미리 막을 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다 혈액형을 알면은 네. 그때 첫 아이를 낳기 직전이나 뭐 직후에 엄마한테 이 넘어온 게 항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거를 파괴해 버리는 그런 제재가 있어서 그걸 알아서 미리 예방 조치는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야. 혹시나 나중에 혈액형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전이 되면 저희는 지금까지는 뭐 A, B, O, AB형 크게는 이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좀 더 혈액에 대한 연구가 더 진전이 된다면 나중에 이 혈액을 규정하는 이 혈액형들도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AB 혈액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RH형은 되게 많아요.
RH 항원은 좀 50가지가 넘거든요. 아, 그게 하나가 아니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영향이 많은 게 뭐 RHD인가 그렇고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RHD가 가장 그 영향이 클 거고요. RH 항원이 50개가 넘고 계속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이미 세분화하게 되면 더 많이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B, O, AB에서 더 많아지진 않나요? 제가 생각해서 그 기준에서는 더 넘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RH가 또 다른 항원으로 가면, 그러니까 ABO 항원은 그냥 가고 또 다른 항원을 해서 하면은 더 세분화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구촌 네. 시대고 이제 뭐 국제 결혼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섞이면서 더 다양화되니까 그 RH 항원들도 더 다양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말할 이게 수 있을까요? 글로벌에서 또 다양화가 될 거냐 그거는요. 유전적으로는요. 이게 이렇거든요. 원래 인류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했다고 전제 가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생물학에서는 쭉 퍼져 나가면서 각자 그 환경에 맞게 일종의 서로 격리되면서 인종으로 분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다시 이제는 뭐가 유전적으로 섞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하나로 섞이게 되면 유전적으로 이게 같이 섞여서 오히려 한 통합이 가지만 될 수 그 있다.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다양해지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다양한 거는 생겨날 수 있겠는데 그 환경에서 얼마나 그 다양한 특성의 생명체가 많은 자손을 남기고 했냐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다양성이 보이는 건데 유전적 다양성이야 뭐 계속 생겨날 텐데 과연 그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혈액형이 막 세분화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다시 혈액형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O형 혈액이 범용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부족해요. 물론 혼혈을 받지만 그게 혼혈 받아서 늘 갖고 있지만 뭐 보관하는 유효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형이나 B형 다른 혈액형을 O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슬을 없앤다면 잘라내요? 될까요? 사슬을. 나 집에 갈래. 아이고 우리 너무 잘하나 봐. 뭐 농담한 가기가- 건데. 맞아요. 진짜요? 사슬을 자르면 O형 되는 거잖아요. 옮기지 않는 피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아이디어는 없어? 그거죠. 방법은 그밖에 없어. 너무 단순무식한데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이디어는 막 던져야 나온다고. 저희 막 던지고 있어요. 자르는 걸 효소를 발견을 해왔는데 그 효율이 이렇게 뭐 웬만큼 재다가 2024년 24년에. 2024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오. A형, B형 적혈구에서 그 사슬을 잘라서 O형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와. 논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자를까요? 단순히 가위로 자를 것 같진 않고 자,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자른다기보다 뭔가 화학적으로 효소를 넣습니다. 녹이거나. 정답. 아. 정답. 오. 효소로 당 사슬과 효소로 잘라요. 네. 아. 근데 그런 시도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 효소를 이번에 성공한 연구에서는 효소를 어디서 얻느냐? 효소를 어디서 추출할까? 곰팡이요. 곰팡이 첫 그 번째 효모. 첫 번째 항해가 강했군요. 예. 효모 아닙니다. 네. 효소. 예. 똥 아니야 똥? 오 에이 설마. 거기 좀 비슷하게 갔어요. 비세요? 거기서 좀 더 비슷하게 가려고. 거기 그게 어디서 나왔죠? 똥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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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세균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름이 어려울 필요는 없는 게 사람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 이게 앞에가 속명, 종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피엔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사피엔스는 지성인가요? 예, 현명하다. 호모는 휴먼. 휴먼, 사람, 유인원 그런 뜻이니까 의미를 하면은 현명한 유인원, 현명한 사람 그런 뜻이 되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요, 뮤시니필라라는 것도요, 이 학명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뮤시니필라, 뮤신,
혹시 뮤신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뮤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을까? 뮤신 어디서 들어봤는데? 날 보면 모르는데. 뮤신 과학 시간에요. 과학 시간에 네. 우리 몸에도 되게 많은데 지금 정말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도 뮤신이 지금 있어요. 많이 지금 사용하는 곳. 입 안에 어디에? 혀. 침. 침이 약간 이렇게 좀 끈적 점성이 있죠. 네. 그건 뮤신 때문에 그래요. 뮤신이 있거든요. 침에 뮤신이 근데 있다. 우리 몸의 그 점막, 이 모든 이 호흡기도 그렇고 이 내막의 점막에는 뮤신이 있어요.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윤활유 역할도 해주고요. 또 하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잡아서 내보내기도 하고 좋은 역할을 해요. 필라는 왜? 필라는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필 하모니. 하모니를 좋아한다. 필라소피, 지식을 좋아한다.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뮤신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우리 장에 상피세포에 있는 뮤신을 좀 먹으면 자라요. 그래서 자기가 잘 붙어 자라요. 유익균이에요. 유익균이에요. 얘가 지금 어떤 후보의 1순위냐면 진짜 좋은 미생물로 만드는 그런 미생물 약은 아직 안 나왔어요. 유산균이나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성 식품을 우리가 먹는 거고 치료약으로 나온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후보 1순위가 바로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건데 이게 동물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아토피나 또는 뭐 류마티스 이런 데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이 건강한 사람과 그런 질환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유의미하게 이 세균의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후보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뭐를 분리했느냐? 바로 그 당 사슬을 자르는 효소를 분리해서 잘랐더니 A형, B형 혈액을 O형으로 바꾸는데 와. 특히 B형이 더 잘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O형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범형 혈액 생산이 가능해지겠죠. 잘라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좀 더 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범형 혈액을 모두에게 붙여주는 건 어때요? 아니, 사슬을. 붙이는 게 더 어렵지 그럴까요? 않을까요? 네, 그렇겠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아예 바꾸지 말고 만들자. O형 피를 만들어내자. 만들어내자.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뭐 저렇게 해서. 사람 학대해서. 그 이제 또 과학자님들께서 진짜 대단하신 우리 선원들이십니다. 그렇죠. 자른다는 것도 이게 뭐 100%다 자르는 것도 쉽지도 않고 자르는 거 하는 것보다는 아예 깔끔하게 만들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게 있죠. 이 헌혈받은 혈액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혈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데요.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유효기간 너무 아깝다. 폐기해야지.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적혈구의 주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반, 탄소 운반, 이산화탄소 운반. 적혈구가 하는데 적혈구에서 정확히 산소를 운반하는 곳이 어디냐? 네. 바로 헤모글로빈이란 말이에요. 헤모글로빈. 그러면 유효기간이 다 해서 네. 적혈구 세포는 수명도 있고 하니까 네. 적혈구는 못 쓰지만 헤모글로빈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면은 헤모글로빈. 폐기하는 혈액에서 헤모글로빈만 빼놓자. 추출하자. 헤모글로빈은 수명이 더 긴가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는 네.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거는 수명을 훨씬 더 그것만 추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얘만 추출했잖아요. 네. 근데 얘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 음. 어떻게 해줘야죠? 얘가 원래 적혈구 안에 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적혈구 같은 거 만들어줘요.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요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쪼물딱. 뭘로 딱. 재료 뭘로 만들어 줄까요? 지방. 많이 가까웠어요. 오. 자, 세포가 자 보세요. 세포가 우리가 생명체가 되려면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잖아요. 처음에 세포가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 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막이 있어야 돼요. 막이 있어요. 막. 예, 셀프, 난 셀프. 자기 비자기를 구분하는 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 뭐 핵도 뭐 그런 건데 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있어야지. 세포 막. 그러니까 헤모글로빈한테 뭐가 필요해요? 세포? 막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세포막은 뭐로 돼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그 기름막이에요. 기름막이에요. 그러니까 폐기해야 될 혈액에서 네. 헤모글로빈을 추출하고. 추출한 다음에 인공 기름막으로 싸면 가능하잖아요. 말 그대로 혈액은 아니지만 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범용적으로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급할 때 접혈구혈. 적혈구하는 주기능, 산소 운반 및 이상 그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와. 네. 아 근데 그 많은 적혈구 언제 막을 다 씌우지? 이렇게 생각, 이만하게 이만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라요. 어떻게 자를까요? 지지는 걸로. 자, 이건 의외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왜 우리가 고깃국 같은 거 먹다 보면 네.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걸 뭐 나는 기름에서 더 건져내 보려면 사실 건지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오히려 그게 큰 기름이 자꾸 이렇게 쪼개지면서 맞아요. 작게 맞아요. 되고 네. 가끔씩 보게 되면 그 기름 사이에 고기 부스 같은 것도 안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럼 섞어 숟가락으로 상태에서 잘라요? 기름 넣고 쭉 섞어주면 돌리면 들어가죠. 우와. 하나 넣는 게 아니고 그건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네. 신기하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네. 일본 연구진이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와. 그래서 인공 혈액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그런 그 헤모글로빈에다가 인공 지질막으로 싸서 이런 산소 운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인공 적혈구를 만들었다. 그-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적혈구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된 거죠. 오, 예. 그 적혈구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네. 이것만 돼도 정말 급할 때에는 진짜.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더 나가 보죠. 여기서 네. 이 폐기되는 혈액에서 헤모글로빈 뽑아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좋은 거 어떤 아이디어 없으세요? 그거 말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 얼려. 얼린다. 네. 냉동 보관. 냉동 보관, 냉동할 수 있는 거. 네. 이 비유가 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품도 그렇고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동결 건조라는 한글 거 먼저. 네. 완전히 말려서 가루처럼. 가루로 만들면 가루를 만들면은 에이 사. 세안제 무서운데요? 가루로 만든 것처럼. 어, 핏가루. 가루 하니까 말은 맞는데요. 네. 맞아. 우리말로 번역은 핏가루 되겠네. 영어로 에리스로모라고 그러는데 에리스로가 빨갛다는 얘기거든요. 에리스로모. 맞아요. 인공 적혈구를 만들어서 파우더로 만드는 거예요. 핏가루 맞네. 좀 섬뜩하긴 한데 섬뜩하네, 예, 빛깔이. 섬뜩하면서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정말 획기적이 될 수 있는 게 뭐 전열은 너무 이제 복잡하고 힘드니까 네. 뭐 항원 항체 문제도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산소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긴박한 상황, 예를 들어 뭐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 현장에서 막 당장 지금 피가 수혈을 해야겠는데 네. 지금 뭐 응급실까지 가는 동안도 막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럴 때 네.
이런 적혈구 인공적혈구 파우더가 있어. 이거는 뭐 당연히 범용이죠. 파우더가 있어. 네. 파우더가 있고 파우더는 오래 보관할 수 있죠. 얘는 멸균한 식염수가 있어. 섞어서. 그러면 딱 비율로 너무 섞어서 신기하다. 주사하면 이론상으로는 병원에 갈 때까지 그 정말 골든 타임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정말 긴급 상황에서 와. 골든 타임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 적혈구 파우더 개발 연구도 하고 있죠.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이게 상용화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 환자야 긴급 환자에서 네. 이제 많은 경우 그 골든 타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상 때문에 출혈이 심한 경우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그냥 갖고 있던 그냥 응급차에서 그냥 곧바로 해주면은 골든 타임을 늘려주니까 혁신적인 그런 기술 개발이 되겠죠. 오. 제가 아까 우리가 말을 시작하면서 혈액형으로 성격을 하는 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서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런데 이 혈액형과 건강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발표되고 있어요. O형은 어디가 안 좋나요? 누가 건강하나요? O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연구 결과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놓고 통계를 내 보면 특정 질환에 대해서 어떤 혈액형이 더 뭐 취약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O형이 많으니까 O형만 대상으로 한번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네. O형은 그 심혈관계 질환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좋은 예, 건데. 예. 반면 이 소화기 계통, 이 위나 장의 궤양은 또 좀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형별로 특정 질환이나 또는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 뭐 좀 더 강하다 그런 것들은 잡히고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 말은 신기하다. 정확한 상관관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인과관계가 그렇죠. 나오진 않았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이건 그냥 제가 지금까지 밝혀진 생물학 지식으로 추측해 보게 되면 결국 이 혈액형이라는 게 항원 문제였잖아요. 네. 항원 면역과 관련되는 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잘은 모르고 알아가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는 혈액형도 정해주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면역과 관련된 다른 것과도 연관이 될 테니 혈액형이 성격을 판단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특정 질환과는 이렇게 혈액형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한 질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건 좀 더 취약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그러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언젠가 그 인과관계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조금 더 밝혀지면 이제 이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어떤 혈액형은 상대적으로 이런 게 더 취약하다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데 그것도 나름 도움이 되겠죠. 다들 장 건강에 유의하세요. 네, 소화기관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많은 걸 봤을 때 네. 그런 통계 추이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 이제 걱정스러운 게 우리 생물 인체는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뭐 건강 관리하시는데 좋죠. 갑자기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심리적, 정말 심리적인 그건 거예요. 그건 아닙니까? 많이 먹어서. 아 그런 거니까. 심리적인 점심을 많이 거구나. 먹은 거구나. 네. 사실 요거도 이제 친구들이랑도 이야기 많이 했던 건데 그
혈액형마다 모기가 더 좋아하는 피가 있는가요, 혹시? 맞아, 이것도 그래. 궁금했어요.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오. 이것도 2023년에 아마 좋은 저널이죠. 그 생물학계 최고라는 셀이라는 저널에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실험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 명한테 사람들한테 팔토시 같은 걸 줘가지고 네. 한 일주일 동안 착용하게 한 다음에 네. 그걸 다 수거를 해서 잘라요. 조각을 내요. 다음에 그걸 두 군데 딱 담아놓고 여기다 이렇게 통 넣으면서 길을 두 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거 1대1 데스매치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택할 아, 것인가? 여기 딱 놓고선 여기 딱 놨어요. 이상형 월드컵이다. 여기는 모기가 있어요. 네. 모기의 딱 선택은 문을 열었어요. 모기가 어디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우승했어요. 당연히 전승이죠. 네. 네. 이거 사실 여기서 우승하는 거는 좋은 게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죠. 네. 모기가 좋아한다는 거는. 아.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무슨 냄새일까? 우리는 못 맡는 냄새예요. 사람은 못 맡는데 아. 그 냄새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사실 우리의 채취는 뭘로 결정되냐 하면 피부에 어떤 미생물이 있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여기서 또 미생물이. 예, 피부 미생물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땀도 흘리고 피지, 네. 다음에 기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유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분도 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성분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나오는 피지건 이런 기름 이런 거가 피부 사는 미생물들한테는 좋은 먹이가 되죠. 그럼 그거를 먹고 항상 그렇죠. 우리가 먹고 대사람은 뭘 내놓는다고 그랬죠? 배설. 비한 배설물을 내놓는다고 네. 그랬잖아요. 배설물이 미생물에 따라 나오는 배설물이 달라요. 근데 어떤 미생물이 살면은 모기가 좋아하는 그 배설물을 내면은 그 사람한테 모기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미생물 때문에 모기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는 게 아니고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그 냄새는 피부에 사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정말 혈액형으로 시작을 해서 이 혈액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선장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도 뭐 미생물 얘기 나왔었고 적혈구, 작은 적혈구의 기능을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생물학의 선구자인 루이 파스테르가 한 말인데요. 자연계에서 한없이 작은 것의 역할이 한없이 크다. 이거 와닿네요. 왜요? 정말 인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없으면 우리는 엄청 맞아. 많은 거예요. 미생물부터 네. 해서. 그 수많은 적혈구 한 시간당 100억 개씩 그러니까요. 파괴되고 네. 만들어져야 되는 적혈구.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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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마워. 두 분도 오늘 정말 재밌게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일단은 되게 재밌게 들었고 네. 왜냐면은 걱정은 했어요 사실. 피 얘기를 하는데 뭐 매회 걱정이지만 네. 피 얘기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더 엄청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냥 또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그냥 막 던지다 보니까 계속 정답이 나오는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도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요새 MBTI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MBTI 뭐 또 뭐 사상 체질, 예전에는 혈액형. 그래서 오늘 또 혈액형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유행했던 혈액형들의 속설도 많이 생각났는데 사실 그 속설이 실제로 뭐 연결되진 않더라도 오늘 조금 혈액형마다 이제 좀 다른 특질이 있고 그게 또 미생물들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조금씩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훗날에는 네, 오늘 이 보물지도 자료만으로도 또 엄청나게 우리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네, 맞아, 맞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설프게나마. 네네네. 아는 척이 아니고 많이 아셔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MBTI보다 더 유명한 오늘 또 이렇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오늘 기대해 봅니다. 재밌었습니다.
이 인공 혈액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일한 동아줄은 헌혈입니다. 특히 4계절 중 헌혈의 비수기가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겨울이라고 하니까 따뜻한 마음 또 생각나신 김에 보물지도 보시고 실천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지식항해 여기서 마쳐보고요. 다음 주도 지식항해 떠나봐야죠. 갑시다. 외치면서 끝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보물지도!